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어제 강주 KBS에서 제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저를 인터뷰해 갔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는 하는데요. 나주 혁신도시 공실률 70%인데 추가 상가 공급 우려, 이게 지금 제목으로 잡혀져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는 나주 혁신도시 상가, 그 다음에 나주 혁신도시 주택, 토지는 안 물어보고 상가 주택 두 개 다 물어봤었고요. 이제 현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그러면 이제 주택은 주택은 좋다고 말하니까,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시장은 좋다고 말하니까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 묻지는 않으시고, 상가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 대책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쭉 다 한 30분 이상 인터뷰를 했는데 영상은 딸랑 30초 뉴스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좀 과잉 공급됐다, 그 내용, 그 멘트 하나 좀 나간 것 같아요. 한번 키워봐 드리겠습니다.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가 공실률이 70%에 달하는데 최근에 이 상가가 관련 내용이고요.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줌을 당겨서 곳곳에 임대 광고 현수막이 좀 더 당겨서 봤습니다. 비어있는 클러스터 용진의 지식산업센터 이제 제가는 지을 경우 최대 30%까지 상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 대한 사람들이 너무 기대감이 커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상가가 이렇게 들어서서 주거는 지금 이제 겨우 3분의 2 공급됐는데 상가는 90% 공급이 돼버렸어요. 나주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입주하기 시작한 지 이제 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공급된 상가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인터뷰했고, 인터뷰한 것은 한 30분 정도 됐는데, 뉴스 나간 것은 이제 30초 정도만 나갔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서 제 TV, 땅사고 TV에다가, 원인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까지 또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됩니다. 이게 혁신도시가 이렇게 상가가 일단 그냥 주택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주택시장은 지금 현재 혁신도시 필지수로 보면 약 3분의 2 정도가 공급됐고요. 3분의 1 정도는 아직 미공급된 상태입니다. 미공급된 상태는 현재 부영건설이 가지고 있는 필지고요. 부영건설 때문에 늦게 공급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반 건설사들이 있었다면, 이제 품질 좋은 아파트들이 빨리 공급됐다면 주거가 더 빠른 속도로 원래 봐보면 좋은 제품이 나오면 수요자가 생깁니다. 좋은 제품이 아니면 수요자가 또 천천히 나오고 그런 거겠죠. 저는 그런 상태로 보고요. 어쨌든 부영건설이기 때문에 부영건설이 천천히 한 필지당 한 아파트씩 이게 순차적으로 지을 거기 때문에 주택 공급은 늦을 거고요. 지금 현재 3분의 2 정도 공급됐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보시면은 혁신도시 아파트는 이제 원분양가 대비 한 5천에서 1억씩은 다 올랐고 1억 이상 오른 곳도 있고 하시니까 분양 시장은 좋다고 봐야 돼요. 주거 시장은.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주거로 관련된 사업 있죠. 오피스텔 미어 터집니다. 속된 말로 지금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못 구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 오면은 그냥 다 1년 계약하시고 나머지는 본인이 재연장, 추가 임차인을 당신이 이렇게 구하든지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해야 구하지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못 구한다. 방도가 1년짜리 구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내에서 화랑인 게 주거 사업인 아파트 잘 되고, 오피스텔 잘 되고, 호텔, 모텔 잘 되고, 계속 방이 다 꽉꽉 찹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빈 땅에다도 또 클러스터 부지에도 지어줄 게 상업용지도 당연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해 줬으면 좋겠고, 클러스터 부지에는 거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돼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산이라고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사무용 오피스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사무용 오피스텔 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와도 좋겠다. 근데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외에 사무용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동이 좀 우리가 뭐 말하는 매연 없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동 있죠. 그런 공장동이 좀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상가가 이렇게 공실이 많고, 앞으로 향후에 저는 단기로 좋아질 것도 상가가 좋아지려고 하면, 상가 시장이 좋아지려고 하면 한 5년, 길게는 10년 아직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분들은 20년까지 얘기했는데 제가 20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정도 되면 1층 제가 1층까지는 한 5년 정도면 어느 정도 차지 않겠나 싶고요. 3, 4, 5, 6층 같은 경우는 한 7, 8년 해서 10년 정도 되면 다 이렇게 차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뭐 암울하죠. 제가 혁신도시 이제 황금 벌판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허허 벌판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이제 붉은 땅이. 근데 여기 황토옥, 노란 황토옥이에요. 나주는 아주 땅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흙먼지 날릴 때부터 왔고, 그때부터 개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년 차입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들은 5년 차부터 지어지기 준공이 떨어져서요. 상가는 보통 1년 만에 지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년 만에 지어버렸는데 지금 5년째 공실난 상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포주택 같은 경우는 6년째 공실난 상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늦게 건물이 지어진 상가들은 4년, 3년 공실난 분도 있고, 이제 분양자에 따라서 늦게 분양 받으신 분들은, 빨리 분양 받으신 분은 5년간 공실나신 분이 있고, 3, 4년간 공실나시고 2년간 공실나신 분 다 각자 이제 뭐 다르시겠죠. 근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힘드시겠죠. 여기서 직업군이 좋으신 분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이게 참 문제더라고. 원래 그 직업군이 좋으신 분들은 원래 그것을 했어. 그리고 5년이나 10년 후에 상가가 좋아질 거란 것도 알아. 그래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 이게 어떠신 분들? 직업이 의사이신 분들, 직업이 뭐 한의사이신 분들, 직업이 변호사이신 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상가를 받아놨는데 대출 안 끼고 그냥 사놨어요.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 그렇게 싸게 절대 못 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 꺼내지도 마. 이게. 근데 이제 대출을 끼고 하신 분들은 좀 난감하죠. 대출이 막 70%, 60% 끼어져 있어가지고 하신 분들은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 뭐 재산세하고 관리비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대출 이자는 어마어마하죠. 자기가 급여 생활자인데 본인도 광주권 급여가 대부분 3, 400이잖아요. 3, 400. 부부 맞벌이 해서 남편이 대부분 한 3, 400 정도 받고, 이제 물론 공공기관 다니신 분들 급여가 더 높거나 뭐 하시겠죠. 아니면 이제 부인도 또 3, 400 받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부인은 또 직업이 좀 더 뭐 계약직이라든지 좀 이런 파트가 있을 수도 있고, 둘 다 직업이 좋으신 분들, 남편도 한 3, 4, 500 받고 부인도 3, 4, 500 이러신 분들은 뭐 진짜 좀 더 여유롭겠죠. 이제 이런 문제. 근데 이게 상가가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걸 봤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뉴스에 가장 그 멘트거든요. 상가가 공급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공급됐어. 그래서 상가가 제가 이제 항상 이거는 부동산은 그 경험과학이라고,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지구단위 신도시 조성된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한 절반 정도 공급되잖아요. 절반 정도 공급하면 상가는 한 4분의 1이나 원래 상가를 지어야 될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한 4분의 1 정도나 공급돼야 돼요. 그리고 주거가 아파트가 공급되면은 3분의 2 정도가 공급되면은 상가는 한 3분의 1이나 공급돼야 돼. 이게 상가가 공급되는 속도가 느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거가 아파트가 공급되면 그 아파트에 사람이 살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된 사람의 숫자를 보고 상가가 거기에 맞춰서 더 낮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나중에 도심지역 아파트가 다 차면 어떻게 되죠? 상가가 한 절반 좀 넘게 차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다 차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빌라들 있죠. 빌라들 4층짜리 빌라들이 차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단독주택 차죠. 점포주택 차죠. 그래서 도심지가 한 10년쯤 되면, 지금은 지구 단위가 첫째 아파트가 들어오고서 나서 한 10년이 흘러가면 아파트가 다 차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차고 거의 이제 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점포주택도 차고 그러면 아파트도 꽉 찼죠. 점포주택도 사람들이 다 찼죠. 그럼 도심지가 어느 정도 완성돼요. 그때 상가가 한 3분의 2 이상 공급되고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제 이게 하면은 얼추 상가가 세도 어느 정도 그렇게 싸지 않고 되고 상가가 어느 정도 완성적으로 좀 가르치는 것 같은데 혁신도시는 뭐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공공기관이 있었어요. 공공기관. 그래서 공공기관이 있어서 엄청 좋죠. 근데 그 공공기관이 엄청 좋다는 것이 너무 강조가 돼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렸냐면 지금 현재 그 나주혁신도시의 아파트는 약 필지수로 보면 공급된 필지수의 3분의 2가 조금 넘게 공급 건물이 지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아파트의 빈 땅들이 이제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런 반면에 상가를 지어야 될 수 있는 땅이 쉽게 말하면 100필지가 있다고 하면 상가는 얼마나 공급돼 버렸다? 그렇죠. 90필지가 다 이미 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가 개수가 몇 개냐면 제가 뉴스에는 이제 뭐 이제 KBS가 그런 말도 한간에 많아요. 호방건설 이제 이쪽이죠. 근데 호방건설이 혁신도시의 아파트 필지를 한 필지도 못 잡아가지고 혁신도시를 너무 까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도 일인 어느 정도 좀 뭐 100% 부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맞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KBS가 없는 사실을 보도한 것은 또 아니에요. 객관적인 사실인데 좀 이제 아쉬운 점은 KBS가 저기 우리 뭐 혁신도시 상가 중에서 우리가 일명 좀비거리라고 하는 오피스텔 많이 있는 그쪽에 화랑된 거기 영상도 좀 보여주고 또 이렇게 통으로 비어져 있는 건물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하지만 뭐 어쨌든 이제 70%가 공시를 났다는 것은 또 사실이에요. 근데 그나마 제가 보기에는 뭐 KBS가 그렇게 뭐 나쁘게 보도했다고 생각도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32,000명 정도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실제로는 주민등록 옮기지 않는까지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35,000에서 7,8,000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5,000명이 주소 안 옮기고 그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거주하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했던 서류상으로 거주하는 가구 수가 제가 보기에는 한 13,000명, 13,000가구 정도 된 것 같아요. 13,000까지 대략, about, 풍으로, 감으로 잡아서. 근데 상가도 한 13,000개 공급됐어요. 그러니까 혁신도시에서 보면 상가를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2채도 갖고 있고, 뭐 10채도 갖고 있고, 5채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1가구당 1상가를 가지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 상가가 활성화가 안 되죠. 얼마나 짧은 시간에 상가가 동시에 과다 공급된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한 가구당 상가를 한 가구씩, 한 개씩 가지고 있어요. 집합상가를. 한 칸씩.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10,000개 이상 임차인이 필요로 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십니다. 뭐 여기 뉴스에는 7,000개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더 안 좋다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제 뭐 건물주분들한테는 뭐 안타깝겠지만은 많이 아직도 안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더 내려놓으셔야 계약이 성사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물주분들이 뭐 찾아오시고 뭐 하는데 실제 계약하고 손님을 대면 금액이 올라가 버려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계약이 성사된 거 보시면 임차인이 뭐 솔직한 말로 뭐 임차인 우위 시장인 건 아시죠? 임차인이 하시작한 대로 하시면 대부분 계약은 좀 성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알바를 사실 뭐 밤에 뛰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가 현장이 힘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달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4건이나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4건이나 했으면 다른 중개사에 비해서는 엄청 잘한 거예요. 상가를 한 달에 4건이나 계약 쳤으면 그럼 서울 같은 데서 평균 저는 이제 상가 전문, 토지 전문 이렇게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임대차를 뭐 대서 같은 거는 빼고
본계약만 해서 4건을 친 거니까 엄청 많이 한 거죠. 근데 상가 임차료가 보증금 1000에 막 40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뭐 45만 원 뭐 이렇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더 쭉쭉 빠져버립니까, 중개수수료가. 그러면 아파트 중개수수료보다 더 못해요. 제가 소환지구에서 하고 뭐 첨단 이지구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하면 한 건 하면 중개수수료가 500씩도 나옵니다. 그럼 한 건만 해도 하는데 지금은 한 건 하고 중개수수료 45만 원 받고 아파트보다 하다니 저도 힘들어 죽을 판국입니다. 이렇게. 근데 다른 중개사분들은 어떻게 그 계약 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아파트 중개 많이 뭐 하실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내 계약을 못 치다가 저번 10월달 뭐 9월달은 한 달에 한 건이나 2건 치다가 지금 이제 이번에도 올해는 이번에 운이 좋아서 4건이나 쳤게 많이 친 거거든요. 많이 친 건데 금액 총액으로는 300을 못 벌어가네요. 이게 월급쟁이보다 더 못하고, 그냥 월급쟁이는 300 벌어가면 자기가 순이익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사무실 이자 비용 내야지, 관리비 내야지 뭐 하니까 300으로는 택도 없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 600 이상 800 정도를 벌어야 제 생활비하고 합니다. 제 사무실 비용만 유지하려고 해도 500 정도는 벌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뭐 이렇게 다 불경기인 것 같아요. 힘들고. 중개업이 상가가 다 이제 죽어버리고 이제 하소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를 살릴 수 있는 대책이 그 KBS 기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물어보신데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안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뭐 저도 소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혁신도시에는 그 최대의 혁신도시 상징할 수 있는 부루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한전이죠, 한전. 한국전력공사. 그래서 한국전력공사가, 이건 뭐 가정을 계속해야 되는데, 원전을 탈원전 하는 바람에 적자가 났죠. 그 다음에 또 뭘 하죠? 탈원전 했으면 또 전기요금도 좀 올려야 되는데, 전기요금 또 서민들 위해서 절대 못 올리죠. 적자가 난 한전이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여기 혁신도시에다가.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은 어찌됐든 이제 뭐 투지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고, 근데 한전이 원래 그 협력예산 때 배당해 줄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배당해 줄 금액들을 저는 그 나주시 관내에 있는 그 기업체들한테 배당률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수익계약분을. 근데 그 수익계약분이 1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익계약분을 저는 한 40%까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제가 이제 뭐 밤에 알바인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보고 뭐 해보는데, 기업체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업체들이 사무실에 상가에 꽤 막 그 입주되어져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밤에도 그분들이 야간도 하시고 야간 업무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봐보니까 의외로 많이 입주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생산 라인을 갖춘 그런 그 한전의 협력업체가 좀 많이 내려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직원 2~3명이나 4~5명 정도만 해가지고 있는 것은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지만은 페이퍼 컴퍼니성 그 회사예요. 그 한전이 발주되는 물량만 좀 받아가서 계약만 치고, 여기가 나주혁신도시다가 그런 그 회사가 대리점식으로 좀 내려놓은, 그래서 대리점식으로 직원 3~4명만 뭐 5~6명만 내려놓을 게 아니라, 저는 지사를, 큰 지사 아니면 공장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회사한테 좀 이렇게 뭐 평생 해달라는 소리는 아니고 한 5년 정도만 이렇게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가도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 지금 상가가 공실된 상가 미어 터지는데, 그 클러스터 부지, 안 그래도 이제 그 KBS에서는 그 클러스터 부지에 그 클러스터 부지에다가 상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 그걸 지금 우려해서 이렇게 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다 이제 그 사순위로 받은 사람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 다 설명했고요. 이제 아시죠? 1순위는 뭐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이런 부속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것.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2순위, 3순위가 한 자리 협력회사가 올 수 있는 거, 4순위는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건데, 투자자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죠? 1층에다가 30% 상가 집어넣고 2, 3, 4층에다 오피스를 집어넣는 건데, 오피스도 결국은 사무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자가 상산을 할 수 있는 그 이제 1, 2층에다가 자기가 뭐 창고를 하든 공장동을 집어넣든, 그러고 사무동을 뭐 3, 4층에다 집어넣든 2층에다 사무동을 집어넣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투자자가 하는 그런 것은 전부 다 1층은 상가고 2, 3, 4층이 다 사무동이에요. 그럼 상가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무동도 뭐 이제 필요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게 주거용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사무용 지식산업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지식산업센터도 좀 공급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거용으로. 왜냐하면은 주거는 공급이 되면 어찌됐든 간에 좀 살아나더라고요. 사람이 꼭 있고 쾌적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주거용, 토담이 지금 그 지식산업센터에 1층에 상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장동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무용 지식산업센터하고 주거용 지식산업센터, 사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그것을 많이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이 좀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겁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이것은 그 지금 한전에 라든지 또 그 한전 관계사들이라고 표현하면 좀 기분 나쁠까요? KDN이라든지 KPS 전력거래에서 어차피 그것도 다 본사하겠지만, 농어촌공사 뭐 이런 데서 제가 보기에는 그 아파트 34평에다가 한 3명씩 계속 이거 넣어줬었는데, 이제 그 사원용 아파트로 넣어주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임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수 이렇게 부서, R&D 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좀 고급 인력을 데려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원 전체들한테 이게 막 계속 해주는 것을 5년 넘게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연장됐다고 그래요.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해주실 건지, 그것도 좀 의문입니다. 물론 직원들한테는 그것도 큰 혜택일 거고, 바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 신입사원부터 한 5년 차까지만 해주고, 이제 최소한 6년 차부터는 결혼하고 이렇게 해라. 그런 동료 차원에서라도, 제 생각에는 그 신입사원부터 한 5년 차까지, 그리고 임원분들만 제공해주고, 나머지 분들은 결혼해서 이렇게 여기에 뿌리 내리시라고 스스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그래서 혁신도시에 또 아파트가 좀 더 빨리 공급될 수 있는, 그래서 상권이 좀 살아날 수 있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F 문제 있죠. SRF 문제 이거 어느 정도 일단락 좀 되어질 것 같은데, 이거 빨리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축산화지치, 좀 징그럽습니다. 이것 좀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가 밤에 일찍 하는데 밤에 알바하러 다니니까 축산악취가 좀 나더라고요.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그런데 매일 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고향이 촌놈이라 그런 축산악취가 아주 역겹거나 구토를 일으키거나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저는 촌놈이라 어렸을 때 소 고지도 치우고 돼지 고지도 치우고 그런 거 똥구름 다 치워봤기 때문에 그게 좀 고향의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그게 아주 좀 역겹고 악취가 좀 심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말 나주시가 좀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좀 상권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주들은 좀 가격을 제가 여기까지 하면 건물주한테도 또 욕 많이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임차인 우위시장이라 임차인이 원하시는 대로, 저도 그래요. 이렇게 건물주들하고 싸우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건물주분들은 거의 다 내려놓습니다. 임차인 하시는 대로 하고, 더 거시간 조건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면은 임차인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주시면 계약이 성사가 되고, 건물주가 하여튼 조건 달면 계약이 성사가 안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쟤도 중개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건물주가 이렇게 조건 달고 뭔 조건 달면, 저도 토지 하나도
뭐 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것을 굳이 임차인한테 설명하겠습니까? 절대 설명 안 합니다. 임차인 짜증낼 거 뻔하니 하는데 그걸 설명합니까? 임차인 조건 다 맞춰주겠다는 건물주한테 그냥 연락해서 그쪽하고 그냥 중개해버립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제 뭐 다른 중개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물건은 많잖아요. 물건은 많기 때문에 임차인 조건을 하잔 대로 임차인이 하잔 대로 다 맞춰주겠다 하시는 분의 건물주하고 해서 제가 중개수수료를 뭐 40만 원이나 뭐 30만 원이나 아주 뭐 아파트보다 못한 중개수수료 받지만은 그것이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라도 할 수밖에. 그리고 또 임차인도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안 망한다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시장은 그렇게 해야 안 망한. 중개 임차인도 와서 많이 망해서도 나가는데 임차인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엄청난 큰 대박 터트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업은 돈을 왕창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왕창 벌기보다는 뭘 해야 된다? 안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해서 여기 제가 상가 관련된 소식 많이 전해드리고요. 제가 뭐 혁신도시 관련 상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제 카페가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마치는 상가 임차인들은 상가 건물주분들 것은 어떻게든 임차를 마치려고 네이버 카페도 홍보해드리고 이렇게 유튜브에도 홍보해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 뭐 좀 틀릴 수도 있지만 좋은 아량으로 봐주시고요. 나주 혁신도시가 빨리 좀 상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꼭 그 건물주분들 많이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또 좀 상생 프로젝트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만간 그 반값의 반의 반값 무슨 그 임차 그 프로젝트 뭐 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뭐 제안했었던 것인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우리는 그래도 그 적정한 시세를 해서 지금 한전 KDN 정밀력 거래소 그 다음에 뭐 한전 KPS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 여기에서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사무공간이 부족해서 그 건물을 층을 막 통으로 임대하려는 계획이 내년부터인가 뭐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것도 좀 빨리 좀 그 진행해서 혁신도시에다가 상가에다가 좀 이렇게 배당이 좀 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삼복 빌딩에도 가보니까 삼복 빌딩에도 한전 KDN이 이렇게 한 절반 가까이 한 층은 전부는 아니고 절반 가까이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큰 빌딩들 아니면 뭐 이런데 4층, 5층, 6층 한전 KDN이라든지 뭐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좀 통으로 이렇게 해서 건물을 통으로까지 못 하시더라도 한 개층, 4층, 뭐 5층, 6층 전체 이렇게 해서 건물주분들을 좀 힘 좀 내시고 혁신도시 좀 활성화도 시키고 이렇게 좀 했으면 그거 좀 빨리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정보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혁신도시에서 상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많이 중개도 좀 많이 부탁드리고 물건도 좀 많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